자, 개념 82번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82번 개념부터 이제 진행되는 내용들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적분의 내용들을 다양한 함수에, 그죠? 주기함수나 대칭함수나 우함수나 기함수나 이제 이런 다양한 함수들에 약간 적용을 시켜보는 연습을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그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정적분의 연산이라든지 극한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82번 개념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정리를 하나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에 대한 거. 자, 정적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미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정적분의 뭐의 입장에서? 그렇죠. 연산법. 어떻게 연산한다? 부정적분 구해서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뺀다. 그죠? 요 연산법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향성은 정적분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이걸 뭘로 해석하는 거? 그렇죠. 자, 넓이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그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이제 해석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한 거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 우함수, 기함수에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우함수, 기함수부터 갈 건데, 우함수하고 기함수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수 단원을 배울 때, 그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단원을 배울 때, 그때 이미 좀 공부를 했었어. 그죠? 좀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자, 여기 우함수는, 자, 우함수는 그 뜻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자,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 우자가 한자거든, 한자. 짝수를 나타내는 짝우자인데, 다항함수 중에서는 이제 짝수차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들이 y축 대칭으로 돼 있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함수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사실 저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도 않고 실제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으니까 우리 그냥 편의상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우함수라고 정리를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라고 기억하는 게 원래는 더 좋은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우리?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대표적으로는 우리 2차 함수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배웠으니까 4차 함수도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자, 대표적으로 2차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거. 좌우 대칭이면 우리 요 녀석을 y는 fx라고 할 때, 자, 이 함수를 이제 우함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함수는 함수식으로 이런 표현 가능할 것 같아. 자, 잘 보세요. 쌤이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임의의 a라고 이렇게 잡고, a라고 x좌표 a라고 잡고, 그럼 당연히 요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자, 요만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되겠죠. y축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그죠? 근데 요 a일 때 함수값과 요 마이너스 a일 때 함수값 두 녀석이 어때? 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a의 입장에서 보면, 요 녀석이 fa라고 쓸 수 있지만, 그죠? 마이너스 a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a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a의 함수값 f 마이너스 a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두 녀석이 어떻다는 거야? 이 두 녀석이 이렇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함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다음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면 참 친절하고 좋지만, 그럼 너무 문제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y축 대칭이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을 y는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해서 자, 마이너스 x가 fx와 같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 이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가 이제 y축 대칭인 함수구나 라는 걸 바로 파악해주면 되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도 사실 여러분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우리 앞에서도 좀 본 바가 이미 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기억할까 모르겠네. 자, y는 fx라는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든지 상관없어. y는 fx라는 그래프에 x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형태의 그래프. 기억나요? 앞에서 우리 배웠죠? 절대값이 x에만 있으면 우리 작도 어떻게 하지? 그렇지. x가 정의역이 양수인 쪽만 그려서 y축에 대칭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그 결과치는, 그렇죠, y축 대칭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은 우함수, y축 대칭함수가 되는 거고. 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함수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막 하는 함수 중에서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자, 이 fx의 모양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x의 제곱 더하기 4. 뭐 이런 거. 이런 거. 선생님 4도 짝수인가요? 짝수야? 짝수차야? 왜? 여기 옆에 x의 0제곱이 있는 거고 0은 짝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그지? 자, 또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뭐 x의 8제곱 더하기 x의 6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플러스 5. 이런 것도 어때? 그죠? 이것도 8제곱, 6제곱, 4제곱, 제곱 여기는 상수항해서 이런 것도 다 뭐다?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함수는 그래프를 실제 그려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하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x는 8제곱 해도 뭐가 되는 거야? 8제곱이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얘는 x가 없으니까 그냥 쓰겠죠. 그러니까 짝수 제곱이 된다는 것 자체가 x가 들어가나 마이너스 x가 들어가나 결과가 다 어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fx와 f의 마이너스 x가 늘 같아지는 다항함수 말하는 거야. 다항함수일 때는 차수가 다 뭐일 때이다? 짝수차일 때이다 라는 얘기야. 이해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짝수차로만 되어 있는 다항함수. 다항함수 fx도 당연히 y축 대칭인 우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우리 삼각함수. 삼각함수 배운 것 중에 y축의 대칭인 모양이 뭐 있었죠? 그렇죠. 코사인 함수가 있었단 말이야. 코사인 x. 그래서 우리 왜 코사인 함수의 성질 중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 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와 같다?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것도 왜 그랬었어? 이게 모양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죠? 무슨 함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함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자, 쌤, 우리 어차피 정적분 할 건데, 왜 우함수는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다 쓸게. 우리가 우함수를 갑자기 배운 결론은, 만약에 요런 그래프의 구조가 있는 y축 대칭인 함수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해봐라, 저 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하는 건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다? 대칭 구간을 말하는 거야, 대칭 구간. 구간이 어떤 구간일 때? 대칭 구간일 때 말하는 겁니다, 대칭 구간.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부터 3, 마이너스 1부터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 구간일 때 얘를 적분하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자, 넓이 입장에서 해석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a야.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야. 그러면 요걸 지금 적분한다는 건 지금 쌤이 주황색으로 색칠하는 요 녀석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적인 역할을 이 정적분이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하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봐서 분명히 알겠지만 마이너스 a부터 여기 0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 0부터 a까지의 적분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왜? 당연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거 이렇게 딱 접으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다음부터 우리 이제부터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어떤 fx를 적분하라고 하는데 그 fx가 y축 대칭인 함수이다. 그럼 우린 이렇게 계산 안 한다,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를? 이거를 0에서부터, 자, 여기 0에서부터 a까지만 나는 적분을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몇 배 하겠다? 그렇죠. 2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요런 어떤 연산의 성질을 이용하려고 지금 우함수, 기함수를 정리해 본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요런 취지에서 우리 기함수도 한번 정리해 볼까? 기함수. 여기다 할게. 기함수는. 자, 기함수. 자, 기함수는 무슨 대칭? 네,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자, 0,0의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럼 이거 정리 좀 해보죠.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뭐 그냥 직선 그리면 되지 뭐. 우리 원점을 지난 직선을 그리면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y는
fx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얘도 이제 성질을 좀 보면, 자, 여기 어딘가에 내가 a를 잡았어. 자, a를 잡으면 얘를 그대로 대칭시켜 보는 거야. 그대로 대칭시키면, 자, 여기쯤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a가 있다. 자, 그러면 봐라. 요 그래프는 요 원점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직각삼각형이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뭐야? 합동이죠, 합동. 왜? 여기 막꼭지가로 갖고 90도니까 여기도 각이 같은데 요 길이 a고 요 길이 a니까 당연히 모든 편의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요런 얘기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요 a일 때 요 함수값 있죠. 요 a일 때 요 함수값을 우리가 fa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일 때 함수값 있지? 요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할 거야? 그렇죠, f 마이너스 a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요 길이, 자,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 길이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요쪽 삼각형에서 보면은 요거.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때? 똑같죠, 그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자, 얘도 얘처럼 식을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f 마이너스 x, 요거. 요 f-x는 원래 뭐에다가? fx 값에다가 뭘 하면 돼? 그렇죠. 마이너스를 딱 붙여서 대칭시키면 같은 값이 되더라.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원점의 대칭인 함수, 기함수는 함수식으로 요렇게 쓰는구나. 그죠? f-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이거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키를 쓰고 밖으로 나왔다, 막 이렇게요. 좀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그렇게 좀 외워놓으면 까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많아. 막 이런 것도 있죠. 우함수가 원점 대칭인지 기함수가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쓰냐면, 헷갈리면 요거 좌표면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그려놓고 이 좌표면에다가 우함수를 쓰는 거야. 이렇게 우자를 쓰는 거야. 우자를 쓰면 무슨 대칭? y축 대칭, 막 이렇게. 좀 유치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번 하면 좀 뭐야, 오글거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안 까먹을 걸. 막 그런단 말이지. 이런 거 좀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중학생이거나 막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면은 쌤이 이런 거 많이 알려주는데, 이제 여러분들 고2가 됐잖아, 그죠? 실제 고3 때 쌤 개념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좀 빽빽해. 자, 봅시다. 어쨌든 정리를 계속 해보도록 하자. 정리하면, 자, 여기다 1번.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x자리에 절대값이 딱 있으면, 그죠? x자리에 절대값이 있으면 뭐다? x축의 양수 쪽만 그려서, 정의역의 양쪽만 그려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고 했으니까 y축 대칭 함수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절대값 기호를 이용해서 원점 대칭인 함수를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 원점 대칭은 원래 함수가 있어. 원래 함수가 있는데 그게 원점 대칭인 함수로 표현이 되면은 약간 요런 모습 어떨까? 요런 모습. 자, 요런 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는 거. 자, 이를테면 요런 거지. 자, 봐봐. 그래프가,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 이걸 그려라. 이 하얀색 그래프가 y는 fx인데 지금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는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자고 배웠지? 그렇죠. x가 양수인 쪽과 y도 양수인 쪽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만 그려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 얘를 x축에 한번 대칭을 딱 시켜주고, 괜찮아요? 대칭을 시켜주고, 이걸 통째로 어떻게 한다? 이걸 통째로 다시 이렇게 y축에 한번 대칭 시켜놓고 그 그래프를 통째로 어떻게 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딱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위로도 만세, 아래로도 만세, 약간 이런 그래프, 그죠? 자, 나온 김에 정리 좀 더 해. 자, 절대값 y 이퀄 fx.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지? 얘는, 그렇죠, y가 양수인 쪽만 그려서 여기다 대칭, 그죠? 그리고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 그죠? x가 양수인 쪽을 그려가지고 y축에다가 대칭, 이렇게 된다 이거지. 되겠어? 그러니까 요런 절대값 함수들이 있는데,
쌤이 지금 요걸 한 거는 요렇게 생긴 함수가 원점 대칭인 함수이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물론 그렇기도 해. 그렇기도 해. 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 뭐야? 원점 대칭이잖아. 그치? 요 점에 대해 대칭이잖아. 요렇게 탁 옮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도 어떻게 돼? 원점에 대해 대칭하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려지는데 여기 딱 봤을 때 요쪽에 있는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여기가 뭐지? 여기가? x하고 y가 모두 양수인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디? 요 부분. x하고 y가 모두 뭐인 부분이야? 음수인 부분이죠. 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원점에 대해서 탁 이렇게 포개진다 이거죠. 이렇게 대칭되고 얘도 이렇게 대칭되고 이렇게 대칭돼서 그래프 자체로는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요쪽에 있는 함수, 요쪽에 있는 함수, 요쪽에 있는 함수, 요쪽에 있는 함수가 모두 다 이름이 어때? 모두 다 이름이 다르죠. 그죠? 모두 다 이름이 다르죠. 그 다른 녀석들 중에서 요 녀석끼리 원점 대칭, 요 녀석끼리 이렇게 원점 대칭의 모양을 띈다. 요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가 나올 때 요런 대칭의 모습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려주려고 쌤이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프의 절대값이 나오는 그래프의 모양은 늘 좀 머릿속에 생생하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Y축 대칭 절대값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Y축 대칭이지. 원점 대칭은 이렇게 된 거니까, 얘하고 쌍을 이뤄서 원점 대칭이다. 그러니까 X의 부호가 양수고, Y의 부호도 양수인데를 가지고,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여기 대칭 그래프가 되는데 그건 절대값을 통째로 한 그래프 속에 들어있었지. 약간 이렇게 해서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좀 생생하게 돌아다니면 그래프의 어떤 조건이 함수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더라도 좀 써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요거랑 비교하면 짝수차 다항 함수면 당연히 여기는 뭐겠어? 그렇죠? 홀수차 다항 함수다. 홀수차 다항 함수. 근데 이것도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건 아니고, 그럼 왜 홀수 차일 때는 그렇게 되냐면, 홀수 제곱을 하면 음수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자, 무슨 말이냐? 자, x세제곱 같은 거 봐봐. y는 x세제곱 같은 거 보는데, 여기 x세제곱의 x 자리에 만약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들어가.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세제곱이 된다. 그쵸? 자, 요걸 y로 쓰지 말고 fx로 써볼까? 자, fx가 x세제곱이고, 그럼 여기에 이제 f-x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x세제곱은 x의 세제곱이 그대로 되고,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는 세제곱을 하면 없어지지 않고, 아까 짝수제곱은 없어졌지만 얘는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원래 x 세제곱이 fx였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은 셈이 되어서 요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죠. 이런 마이너스가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건 언제 가능한 거야? 홀수차일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항함수가 이제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더라. 뭐 요런 얘기인 거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삼각함수 중에서 뭐가 그랬었지? 그렇지. sin x. sin 함수가 그랬었고, 또 탄젠트 함수가, 물론 탄젠트 함수는 원점에만 대칭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원점 대칭이기도 하니까, 그죠? 네, 탄젠트 x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 원점 대칭은 이 sin 함수, 탄젠트 함수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 뭐가 더 있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쵸, 유리함수. 유리함수도 얘도 0,0 그게 뭐였지? 점근선의 교차점이었지, 그치? 그 점근선의 교차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요 정도 얘기까지입니다. 되겠어? 그럼 얘도 이제 정적분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 이걸 왜 배운 겁니까? 요것도 이제 정리하자, 여기다가. 자, 왜 배운 거냐면, 얘도 이런 기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똑같이 대칭 구간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에 대해서 fx dx. 이렇게. fx dx. 요걸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 넓이하고, 자, 요 넓이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을 텐데, 이건 넓이가 아니라 넓이를 표현하는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고, 요만큼,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 자체는 같지만, 그죠? 넓이 자체는 같지만, 적분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적분의 값이 뭐가 되고,
음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는 이 적분의 값이 뭐가 되므로? 양수가 되므로 얘하고의 면적은 같은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당연히 합치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대칭 구간이 나왔는데 이게 내가 y축 대칭함수, 우함수가 확실하다. 그러면 0부터 a까지만 해서 2배. 그 다음에 기함수가 확실하다. 그러면 날려줘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말고도 사실 팁이 좀 더 있는데 팁은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딱 적어 놓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자고. 자, 1번부터 가보자.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정적분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그리고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7x 빼기 5 이렇게 해놓고 여기 dx 이렇게 있고요. 플러스. 자, 인테그랄. 다시 여기 5부터 2까지. 아, 여러분 눈치챘나? 눈치챘어야 되는데 쌤이 이거 딱 쓸 때. 자, 요거의 dx. 자,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자, 여러분들 눈에 일단 가장 먼저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갔는데 다시 5에서부터 출발해서 2까지. 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 구간. 그럼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2부터 5인데, 마이너스 2부터 5인데 5에서 다시 2까지 이렇게 간 거니까 얘는 그냥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봐줘도 좋다 이거죠. 아, 요거 배웠잖아, 그치?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근데 왜? 어차피 이 뒤에 있는 적분을 해야 되는 요 함수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구간 딱 합쳐주고 요 자리에다가 x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괜찮지? 자, 그래서 요거를 또 해놓고 나니까, 요걸 정리해놓고 나니까 구간이 무슨 구간이야? 대칭 구간인 게 딱 보인다 이거죠. 대칭 구간. 그럼 우함수, 기함수 따져줘야 되겠네. 그래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사실 요 x제곱, 4x제곱, 7x, 마이너스 5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분리할 수 있지. 맞죠? 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봐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세제곱 따로 적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x의 제곱 따로 적분하고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마저 쓸까요? 처음이니까.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누구? 7x dx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dx 이렇게 마이너스 되겠어?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쌤이 지금 이거 왜 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요 안에 있는 다항함수가 무슨 차? 짝수차 다항함수면 이렇게 연산한다 그랬고 홀수차 다항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0이 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홀수차잖아. 이거 없는 거야. 0이야 0.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얘도 마찬가지죠. 7x 홀수차잖아. 이거 없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 그리고 얘만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굳이나 이렇게 쓰지 말고 우함수, 기함수 성질에 의하여 요 식 자체에서 얘하고 얘는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어차피 연산하면 없어질 거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짝수항인 4x 제곱과 마이너스 5만 남겨서 연산을 할 건데 연산 어떻게 하겠다? 0부터 2까지 해서 2배를 치겠다 이거지. 누구를? 4x의 제곱 마이너스 5를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가죠? 나머지 이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잘하는 거니까 쌤이 식만 한번 쓸게. 식만. 자, 요거 적분하면 3분의 4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이 녀석은 5x 이렇게 해서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야. 되겠어? 자, 계산 결과는 쌤이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계산하시면 3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성질만 배우면 돼, 성질.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 자, 봅시다. 다음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번 문제는 자, 뭘 만족한다 그랬냐면은 자, f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대요. 자, 딱 보고 한 번에 바로 눈치채야 돼. 바로 어떻게?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기를 쓰고 막 그러나 기함수. 자, 그렇게 기억해 주자 이거지. 기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0부터 2까지가 돼 있고, 0부터 2까지가 돼 있고 x 곱하기 fx dx를 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3이래. 이렇게 3이다. 이걸 만족시킬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에 x의 4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 곱하기 fx. 자, 요거를 계산해 봐라. 이제 요런 얘기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팁을 주는 거야. 봐. 지금 fx가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당연히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 전부 다 모든 항이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지? 여기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홀수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홀수차로 이루어져 있는 fx에다가 뭘 곱했어, 지금? x를 곱했단 말이야. 그럼 전부 다 몇 차가 되는 거야? 야, 홀수에다 x의 1제곱 하나를 더한 거 아니야? 그럼 다 뭐가 돼? 그렇죠. 다 짝수차. 그러니까 결국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fx가 홀수차면 거기다 x를 하나 이렇게 딱 곱해주는 순간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얘는 짝수차, 즉 우함수가 된다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런 얘기였구만. 여기다 팁 정리할게. 팁 정리하고 하자. 자, fx가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고, 우함수. 그럼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우함수. 에다가 기함수를 하나 곱했어. 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하나 곱했어. 생각해보자.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우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기함수가 하나 곱해졌어.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x의 5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이 되니까 뭐만 남아? 자, 홀수차만 남죠, 그죠? 그래서 기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 자, 그럼 반대로 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곱하면 똑같겠지. 위치 바뀌었다고 이거 바뀌겠어? 그죠? 다시 이런 거 나온 김에 다 해보는 거지 뭐. 우함수에다가 우함수 곱하면 당연히 짝수차랑 짝수차를 곱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우함수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기함수에다 기함수를 곱하면, 자, 잘 이해가 안 가면 해봐. x의 1제곱, x의 세제곱 어떻게 돼? 기함수 하면 또 기함수야? 아니죠. 홀수랑 홀수를 더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요런 얘기. 자, 여기서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요 문제를 풀고 나서 또 정리해 줄게요. 보자. 자, 어쨌든 우리는 x 곱하기 fx가 우함수라는 거 알았고 0부터 2까지의 적분값이 3이라는 거 알았지. 그럼 우리 팁으로 요 옆에다 요런 거 적을 수 있죠.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렇지. x, fx를 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그랬어? 0부터 2까지의 몇 배? 2배. 그렇죠. 2배가 돼서 이 값은 6이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 가요? 자, 그럼 이거 해보자. 이거 봐봐. 요거 사실 전개하면 x 4제곱 곱하기 fx인 거지.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2x 곱하기 fx인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10 곱하기 fx인 거지. 이렇게. 그런데 구간이 무슨 구간이야? 구간이 지금 대칭 구간이야. 구간이 대칭 구간이구나. 근데 fx는 무슨 함수가 있어? 기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기함수. 대칭 함수인데 기함수. 그럼 요건 뭘까? 우함수에다가 뭐 곱한 거죠? 기함수 곱한 거지. 얘는 뭘까, 얘는 2x 기함수지? 기함수 곱한 거죠. 자, 요건 뭐야, 요거. 이거는 그냥 짝수잖아, 짝수. 상수 곱해져서 그냥 기함수죠. 괜찮아요? 우함수하고 기함수 곱하면 뭐가 된다고? 기함수가 된다고. 요거 기함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칭 구간인 거 딱 찾았을 때 우리가 아까 앞에 문제에서 뭐 했어? 대칭 구간 딱 찾으면 홀수차 다 그냥 없애버려도 되잖아, 그치? 그러고 나니까 결국 너 없는 거고 너도 없는 거야. 얘만 남는 거야, 얘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써보면 뭐가 남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누구 남았다? 2x, fx. 오케이. 2x, fx가
요렇게 남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요 2 같은 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도 돼, 안 돼? 되죠,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fx는 이미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값이니까 네,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괜찮겠어?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쌤, 팁 하나 더 준다고 했잖아. 팁이 뭐냐면, 요거 한번 더 정리해 볼게. 팁 저거 첫 번째 거라고 두고, 팁 1. 자, 여기다 적을게, 여기다. 여기다 팁 2. 두 번째 거. 적어주면 이런 거야. 얘들아, 우함수가 하나 있다고 해보자, fx가. 자, fx가 우함수야. 근데 그 우함수를 우리가 미분했어. 미분해서 f'x가 됐다고 쳐보자고. 미분했어. 우함수를 미분했어? 그럼 짝수 차수만 돼 있는 걸 미분했어? 자, 해봐. 모르면 해봐. 2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있어. 근데 이걸 미분했어?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내려오잖아요. 그죠? 8x의 세제곱 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4x의 1조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미분하니까 뭐 남았어? 기함수, 홀수차만 남았네. 당연하지 않아, 근데 이것도? 왜냐면 짝수차에서 차수를 하나씩 떨어뜨리는 게 지금 미분이니까, 하나씩 떨어지는 게 미분이니까 우함수 미분하면 뭐가 될 수밖에?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반대 연산에서는 기함수를 뭐 하면? 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차수가 하나씩 도로 다 올라가겠지? 그럼 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우함수가 되겠죠. 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기함수가 되겠죠. 라고 생각해서 틀린단 말이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그렇죠. 우함수가 되긴 돼. 기함수가 되기는 돼. 근데 적분상수 C가 붙어주기 때문에 기함수가 적분될 때랑 우함수가 적분될 때 이게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자, 최종적인 모습 잘 보세요. 기함수를 적분을 해. 자, f'x가 기함수야. 그럼 그걸 적분을 딱 하는 순간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서 짝수차가 돼. 그래서 우함수가 되지만 적분상수 C가 붙어줘야 돼. 자, 밑에 거. 우함수를 적분해. 우함수를 적분하면 짝수차에서 차수가 하나씩 다 올라가니까 뭐가 돼? 기함수가 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 C가 붙어줘야 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우함수는 어차피 짝수차거든. 그지? 근데 그 짝수차 함수에 상수가 붙으면 무슨 함수야? 그렇죠. 이건 여전히 우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기함수잖아. 기함수에 상수항이 딱 붙는 순간 얘는 뭐야?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쌤이 정말 지난 시간부터 계속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막 외워라.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적분하면 아무것도 아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죠? 왜 그런지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죠? 당연히 이걸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다시 적분을 할 때는 적분상수 C가 붙으니까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걸 뭐 굳이 막 그렇게 써서 외우지 말라고. 알겠어? 팁을 알려주지만 외우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 설명이 좀 길어졌지, 그지? 설명할 게 좀 많아서 그랬는데, 우함수와 기함수가 정적분을 어떻게 이용된다? 그죠? 대칭 구간일 때 이용되는 방법의 연산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하고 다음 개념 또 보도록 하자.